예, 안녕하세요. 김농부사TV의 농부사 김승현입니다. 예,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가 좀 좋게, 사건이 종결된 사례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. 뭐, 승소면 승소인데, 뭐, 사실상 판정승? 아니면 뭐, 합의? 뭐, 이런 내용인데요. 당사자들이 좀 원하는 만큼 금액을 가지고, 상당히 센 금액을 가지고, 합의로 종결한 사건입니다. 일단 뭐 이렇게 좀 합의로 종결이 될 때 그 센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정말 회사에 다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거나 또는 회사를 떠날 수 없는 구체적 사정들이 있을 때, 근데 회사는 정말 내보내고 싶을 때 이럴 때 좀 뭐랄까요, 그 좀 비용적으로 좀 많은 대가를 치고 걸어서라도 이렇게 좀 노동자를 좀 정리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좀 이 사건 좀 특징이 이제 우리나라의 뿐만 아니라 초국적 카드, 초국적 카드 회사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까요? 정확히는 카드 회사라기보다는 그 카드에 들어가는 그 브랜드, 여러분들도 그 여러분들 품에서 이렇게 신용카드 꺼내 보면 다 이 마크가 있습니다. 제가 이걸 어느 회사인지 말할 수는 없는데 뭐 몇 개밖에 없어요. 뭐뭐뭐, 뭐, 그 옛날에 참 광고도 많이 했는데, 그런 초급적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제, 그 카드, 뭐랄까요. 카드 뭐 브랜드사, 뭐 이런 회사 이름인데, 이 회사의 특징은 카드를 직접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, 우리나라 이제 카드를 발행하는 여러 뭐 은행도 있고, 뭐, 여러 뭐 있잖아요. 이 은행 뭐 많잖으니까, 뭐 신한은행, 국민은행, 뭐 롯데카드, 뭐 농협카드 뭐 많잖아요. 신용카드 발급처. 이런 카드에 이제 자신의 이제 브랜드를 찍어서 해외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영업을 펼치는 B2B 영업을 펼치는 이제 회사예요. 이런 회사는. 일단은 뭐 내용은 해고를 당하셨는데 해고를 당한 이유가 좀 아이러니하진 않아요. 왜냐면 좀 이분들이 이제 영업을 매끄럽게 좀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좀 명확한 편이었기 때문에, 당시에는, 뭐랄까요. 처음 얘기 듣자마자, 여러 좀 인터뷰를 하자마자 왜 그렇게 영업을 했는지는 이해는 가는데, 어쨌든, 그 회사를 상대로 한 절차적 문제, 그러니까 회사의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영업을 한 사정은 좀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. 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, 이 설명 드리기 전에 좀 상대가 재밌는데, 여러분들 그 외국계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, 외국계 회사에 다니면은, 거의 상대가 웬만한 제일 우리나라에서 큰 대형 로펌 맞습니다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, 거의 독점 상태예요, 독점 상태. 여기서도 뭐 그 로펌이 들어왔고, 상당히 노동자들도 그것 때문에,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을까? 막 이런 우려도 많이 가지셨는데, 어쨌든 처음엔 좀 상담을 하면서도 이건 좀 어려운 느낌이 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지만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럴만도 하겠는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영업사원들이 그 좀 되게 재량권이 많아요.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분들은 자기 목표된 실적, 그 판매 실적만 채우면 좀 되는 분들이에요. 그 카드를 발급을 자신의 회사 이름으로 많이 하게끔 B2B 거래를 이제 하면 되는 회사인데, 문제는 이 카드 회사가 갑이고, 이 초국적 대기업에 일하시는 이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의리해요. 왜냐면은, 카드 발급처, 사실 우리나라에 생각해보세요. 카드가 발급이 나가는데 그 카드에 뭘로 찍을 거예요? 그럼 회의에서 쓰는 뭐 브랜드 뭘로 찍을 거예요? 우리 관심 별로 없잖아요. 사실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. 그렇기 때문에 발급처가 사실은 갑중의 갑입니다. 그래서 이분들이 영업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카드 발급사가 요구하는 각종 혜택을 들어줘야 돼요. 그리고 그 대가로서 그 카드 발급사들이 이 사람들의 그 영업을 받아서 그 카드를 적극적으로 발행을 해요. 근데 미국 브랜드가 몇 개 없어가지고 되게 막 얘네들끼리 경쟁이 이제 심한 거예요. 근데 어떻겠어요? 상대사보다 어떻게든 영업을 해서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는, 뭐 카드를 하나라도 더 찍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신 분들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이제 카드사들이, 발급사들이 정말 요구를 막 다양히 해요. 뭐 워크샵 비용을 대달라, 아니면은 뭐 자신들이 비용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미리 다 지급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, 문제는 이런 영업이, 이 회사는 불법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유법도 아니고 원래 그렇게 영업을 하는 곳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위해 1년 예산,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롯데카드를 합시다. 롯데카드한테 영업을 하기 위한 1년 예산이 10억이면 10억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바운드를 잡아놔요. 그러면은 이제 사실 영업사원들이
우리가 이 예산 안에서만 어떻게 영업을 해서든 카드 발급량을 목표량을 채워야 된다라는 이제 마인드를 이제 가지시고 이제 일을 해 오셨던 거죠. 그러니까 이 뭐 내부 계약 결제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엉망으로 이루어졌어요. 그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. 근데 이제 이 변이 있죠, 항변. 왜 이렇게밖에 영업을 할 수 없었냐? 왜냐 그러면 이렇게 영업을 안 하면은 우리 경쟁사한테 다 뺏기는데 이거 어떻게 영업을 하냐?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영업 기준을 가지고 나보러 일을 어떻게 하느냐? 응당 좀 수긍은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한 달도 안 걸리는데 우리 회사는 3개월이 걸린대요. 그러니까 뭐 국제적으로 뭐 아시아 지부의 허락을 받고 그다음에 뭐 본사 있는 지부의 허락을 받고 이거 언제 기다리느냐? 그래서 자기들이 선처리를 하고 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.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이런 영업 방식에 그동안 모두 다 수긍하고 인정을 해왔다는 거예요, 이제. 근데 뭐겠어요?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모든 기준과 절차는 뭔가 하고 싶을 때 떠오르죠. 평소엔 문제가 없었는데 왠지 이 사람들을 뭔가 다 밀어냈어야 되는 사정이 생겼었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인지 이 모든 규정을 다 뒤져서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냐 이제 다 이제 열어보기 시작하니까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는 뭐 작은 일로 시작됐는데 뭐 줄줄이 다 나오는 거죠. 이런 문제되는 케이스들이 뭐 줄줄이 다 빠져나오는 거죠.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. 양정 부분을 징계에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고 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법 기술적인 얘기예요. 근데 이제 오늘의 좀 성공 포인트는 좀 다른 데 있습니다, 사실은.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부당한 계약을 통해서 영업 이익을 그러니까 발급사들한테 줘서 실적을 냈다라는 것이 이제 징계 사유란 말이에요. 그럼 결국은 뭐예요? 영업 이익을 부당하게 얻어간 카드 발급사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.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일을 했으면은 카드 발급사들은 다 부당 이익을 얻고 말 그대로 그 거래에 없는 돈을 다 받아간 거 아니에요. 뭐 결국에는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그 갑을 자극을 하기 시작합니다. 야, 우리가 불법이라면 너희들도 다 불법이라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.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상당 부분 좀 얘기를 할 준비를 하고, 실제로 그 카드사의 담당자들이 이거 되게 좀 발끈했어요. 이거에 대해서 자극을 하자마자. 야, 니들이 내가 카드를 발급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기로 얘기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이걸로 너희 내부 직원을 징계하면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거야?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발끈을 하는 거죠.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막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저희가 이제 계속 요구를 했어요. 그 뭐 이유서를 통해서든 뭐 그 답변서 이유서를 통해서 준비 서면이죠. 야,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했으면 지금 너희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실제로 자신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했어요. 회사는 왜 가만히 있느냐. 빨리 다 저쪽 회사 고소하고, 왜냐면 우리랑 짜고 했으니까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갑 중에 갑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할당된 양에서 이 벌어지는 일이고, 이 노동자들은 여기 대해서 이익을 본 게 없어요. 이익을 본 게 있다면 실적이 높아져서 당연히 실적이 높으니까 영업수당이 이제 성과급이 나왔죠. 그거뿐이거든요.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삼아야 된다,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좀 드렸죠.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회사는 발끈하죠. 뭐 우리 회사는 절차대로 윤리적 기업이고 뭐 이런 거 용납할 수가 없다. 뭐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전략적 포인트로 계속 뭐 자극을 했던 게, 그렇다면 우리는 발주카드 회사한테 계속 내용 증명 보내고 발주카드 회사가 이 문제에 개입을 하도록 하겠다.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. 왜냐면 손바닥도 맞추셔야 되는데 한 놈만 나쁜 놈일 순 없잖아요. 같이 나쁜 놈이라니까 소명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, 이쪽이. 그런 점이 좀 포인트가 하나 있고,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이게 초급적 대기업이다 보니까 취업규칙이 약간 꼬여 있어요. 여러분들 그 항상 사건 할 때는 취업규칙부터 잘 봐야 됩니다. 취업규칙에 보면은 징계 사유가 전부 다 사용자한테 뭘 잘못했을 때요. 근데 이 사용자가 누구예요? 우리나라 사용자예요, 우리나라. 그러니까 모모 코리아, 모모 뭐 유한회사 코리아 뭐 이런 식의 회사한테 잘못한 거지. 저기 외국에 있는 그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하고 아무 관련 없는, 법적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. 경영적으로는 물론 상당한 관련이 있지만, 이게 좀 아이러니했던 게 뭐냐면은 평상시에 우리나라 사건에는 노동자들이 맨날 주장하는 건 사실상 한국 회사는 외국의 회사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 외국 회사의 명령만 따르는 말 그대로 이제 분설 기관에 불과하다,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늘 좀 하는데, 이번에 좀 거꾸로였죠. 너희가 좋아하는 한국은 한국이고 외국은 외국이고 그러면은 법대로 분리가 돼 있는데 왜
그 미국 회사가 받은 피해를 너희 한국 회사 피해라고 취업 규칙으로 징계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상당 부분을 했고, 이걸 하려면 취업 규칙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, 코리아의 취업 규칙이 뭐 어디 뭐 미국에 있는 회사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했었어요. 예. 뭐 이런 사안이 좀 주요해서 그런지 뭐 회사도 이제 답변서를 통해서도 계속 내는 말이 뭐 취업 규칙에 징계 사유가 열거돼 있지 않아도 징계할 수 있다 뭐 이런 답변을 나왔는데, 사실 우리 법리랑은 맞지는 않죠. 예. 물론 노동위원회가 이런 법기술이 다 통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나 이런 이제 법기술적인 측면도 있고, 실질적으로 저희는 좀 전략 포인트로 이제 발주사, 카드사를 걸고 넘어질 생각을 하고 또 있었고, 이런 것도 좀 주요했다고 봅니다. 예, 오늘 승소 사례는 뭐 이렇게 해서 그래도 꽤 연봉이 높으신 분들이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서 좀 합의를 보시게 됐다. 물론 합의는 쉽게 안 났어요. 뭐 결국에는 뭐 합의 기간만 2주 동안 막 조정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판정을 밀어놓고, 뭐 당사자분들도 뭐 금전적 합의를 좀 원하셨으니까 뭐 이렇게 종료가 되어졌던 사건이 있다. 그래서 오늘 좀 소개를 드려봅니다. 뭐 교훈은 법은 법대로만 해서 이길 수는 없고요. 결국은 이기려면은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가, 나의 약점과 강점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고 분석해야 된다. 이런 것이 진리다.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오늘 김노무사 TV에서는 성공 사례 좀 하나 살펴봤고요. 해고 관련 사례고요. 이영환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좋고요. 카카오톡 친구 찾기 노무법의 시선을 검색해 주시면 좀 좋습니다. 그리고 좋아요, 구독까지 부탁드리고요. 내부 카페도 있어요. 여기 나갈 건데 거기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고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